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1일 새벽 무비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뉴스가 막 쏟아져서 사실은 그냥 묻혀 넘어가고 보도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는데, 성남FC 제3자 뇌물과 관련해서 두산건설의 전 대표가 재판에 넘어갔습니다. 기소가 된 거죠. 자, 그 내용과 그럼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제 수사 중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잘 아시다시피 경찰이 이 성남FC에 대해서 수사를 3년여간 묵히다가 작년 9월 달에 이재명 대선 후보가 사실상 대선 후보가 확정적이 되자 그냥 무혐의 처분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 달에 검찰이죠. 성남지청의 박하영 차장검사가 그 내용을 보고 이거는 재수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바로 문재인 검찰이라고 하는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그거 내가 검토해볼게 라고 가져가서 그냥 뭉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2월 달에 다시 보완수사 지시가 내려졌는데, 그걸 다시 이제 경기 남부경찰청으로 넘겼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경찰이 쭉 수사를 하다가 이번에 9월 달에 기소 의견으로 이재명 그러니까 두산건설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으로, 그리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런데 조사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그 상태로 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이 사건을 받아서 지금 사실상의 완벽한 재수사를 하고 있죠. 두산건설뿐만 아니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두산건설만 넘겼는데, 검찰은 두산건설이 아니고 나머지 5개 기업, 원래 6개 기업이거든요. 6개 기업이 후원금을 냈는데 나머지 5개 기업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수사를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게 바로 네이버, 농협, 차병원,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여기입니다. 여기에다가 두산건설. 그런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네이버는 제2사옥 허가와 연관이 돼 있고, 농협은 그 성남시청이 농협을 이제 거래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재계약하기 직전에 지금 30억 이상을 성남FC에 낸 겁니다. 그러니까 재계약 해달라고 냈겠죠. 그런 거. 이런저런 것들이 이제 다 민원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 민원이 다 해결됐습니다. 그 즈음에. 그리고 그 즈음에 이 회사들이 다 몇십억씩 성남FC라는 축구단에,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농협이 왜 축구단에 30억 원 이상을 후원을 합니까? 그것도 성남 축구단에. 그럼 다른 축구단에 농협은 후원한 적이 있습니까? 후원했으면 얼마를 했습니까? 이런 것들이 비교해보면 이게 뇌물이다 아니다 하는 게 저는 명확히 드러난다고 보는데, 경찰이 부실 수사를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어제 두산건설 전 대표를 뇌물을 주었다 이거죠. 혐의로. 그 다음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전 성남시의 전략추진팀장을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에 넘겼다는 뜻이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두산건설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구단주일 때, 그게 이제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두산그룹 소유의 성남 분당에 병원 부지가 있는데, 이 병원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주고, 그 다음에 용적률을 높여주고, 용적률을 높여준다는 얘기는 건물을 예를 들어서 3,000평을 지을 수 있는 걸 5,000평 짓게 해줬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문제를 들어주고 50억 원 정도를 이제 그걸 요구하고 50억 원 정도, 55억이라는 얘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 혐의를 받고 있고요. 여기 지금 불구속 기소 같이 된 전략추진팀장이라는 거는 그 50억 원을 받았다, 이런 혐의로 지금 재판에 넘어간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두산건설의 혐의의 핵심은, 그런데 뇌물 공여, 그 다음에 그걸 받은 사람, 이거보다 더 핵심은 용도 변경을 누가 해줬느냐, 그 다음에 용적률 상향을 누가 해줬느냐,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자,
용도 변경해 줄 테니까 후원금 내. 그래서 낸 거, 수동적으로 낸 거. 이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이 전략추진팀장은 그거 받아와. 그러니까 그냥 받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기계적인 일을 한 것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오히려 본질은 용도 변경을 해준 사람, 그 다음에 용적률 상향을 해준 사람. 그런데 성남FC의 2015년 대표를 지낸 사람이 있습니다. 곽선우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런 문제는 앞으로 성남FC 문제는 정진상 실장하고 모든 거를 상의하시오 라고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남FC의 운영 이런 거에 관해서 당시 정진상 씨는 정책보좌관, 공식적으로는 정책보좌관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라인, 개선 조직에 없습니다. 결재권도 없는 거죠, 사실상. 시장을 보좌하는 정도에 불과하는데 그 내부에서는 워낙 실세다 보니까 실장 이렇게 부른 모양인데 별정직 공무원 6급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실상 성남FC의 운영, 후원금 유치 이런 것들을 좌지우지했다 하는 게 바로 곽선우 성남FC 전 대표의 증언입니다. 이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정진상 당시 그 정책보좌관에 대해서 험담을 늘어놓고 이상한 얘기를 해서 피해를 줄 이유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연스러운 증언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간에 이재명 성남시장으로부터 정진상과 모든 걸 상의하라고 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후원금이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후원금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정진상 당시 정책보좌관한테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진상 씨가 이 곽선우 대표한테 다 그런 게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또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 게 뭘까요? 만약에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이 설명하는 대로 정말 성남FC가 정상적으로 이 관내 기업들에 대해서 후원금 좀 내주세요. 이게 성남시 축구단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이른바 이제 영업활동을 해서 이게 유치한 거라면 정진상이라는 사람이 다 그런 게 있다고 얘기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곽선우 성남FC 당시 대표에 따르면 자기네들은 관내 기업들을 상대로 이 후원금 유치 영업을 한 적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용도 변경과 후원금 유치는 맞바꾼 것이다. 그게 명백한 뇌물이라는 거죠. 이런 증언들이 있어요. 이게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기소한 두산건설 전 대표나 성남시의 전략추진팀장이었던 사람은 그야말로 그냥 곁가지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면 이거의 메인 줄기는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경찰의 수사 결론도 이제 두산건설에 관해서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뇌물을 받은 사람, 제3자 뇌물을 받은 사람이 된다. 그런데 검찰은 두산건설 부분만 지금 보완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5개 기업에 대해서도 보완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두산건설에 관해서는 혐의를 조금 더 보강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기업은 경찰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로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한 건 아니다. 아니, 구조가 똑같은데 어떻게 무혐의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수사를 전면적으로 재수사를 하는 이런 단계죠.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거는 검찰 수사에 남은 과제는 이겁니다. 자, 이제 두산건설은 이렇게 해서 끝났고, 그 부분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부분만 남아있고, 나머지 기업, 차병원, 네이버, 농협,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요 5개 기업의 경우에는 두산건설은 용도 변경해주면 후원금 내겠습니다라는 공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똑 떨어지는데, 이 5개 기업은 과연 부정청탁을 했느냐? 했을 거로 지금 명확하게 추정이 되지만, 그 이제 증거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 증거를 경찰은 제대로 못 찾았든지 아니면 역량이 없든지 이 2가지 중에 하나일 것으로 보이는데,
뭐 두 가지 다일 수도 있고요. 검찰은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를 지금 하기 위해서 이 관련 기업들을 다시 압수수색하고 뭐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검찰은 그 부정청탁을 찾아야 되겠죠. 부정청탁의 증거를. 아마 뭐 검찰 정도의 역량이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명백한.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이제 입을 열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글쎄요, 이 기업들이 뭐 입을 열지 않을 이유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뭐 경찰에서 그냥 뭐 어리숙하게 조사한 거하고 좀 다르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이 기업들이 입을 열 가능성, 뭐 저는 그 기대를 해도 좋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은 뭐가 되느냐? 그 다음은 바로 정진상이죠.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이재명 성남시장 곽선우 대표의 증언에 따르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FC 문제는 정진상 보좌관하고 상의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상의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전부 다. 그러면 이 후원금 유치 문제도 결국 정진상 정책보좌관이 담당을 했을 것이다. 그러면 담당을 해서 기업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부정청탁은 정진상한테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고, 왜냐하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리인이니까.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그걸 그대로 사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둘은 공범관계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진상 정책보좌관을 이제 검찰이 불러서 부정청탁을 확인한 다음에 불러서 이제 이 사람을 조사를 할 것이고, 이 사람이 아무리 내가 다 처리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들 검찰이 그걸 믿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곽선우 대표나 이런 사람들을 그 증언을 종합해 보면 이재명 대표의 대리인임이 명백한데, 이재명 대표 본인도 내 유동규는 측근이 아니고 내 측근이라고 하면 정진상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빠져나가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하나 궁금한 대목이 있죠. 뇌물을 준 사람하고 뇌물을 받은 사람하고 누가 더 무겁게 처벌되느냐? 일반적으로 뇌물을 받은 사람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그러니까 두산건설 전 대표 이 사람보다는 그 뇌물을 받은, 지금 뭐 받은 것으로 보이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그건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며칠 전에 전 용인시장이죠. 지금 정찬민 국민의힘 국회의원입니다. 이 사람이 제3자 뇌물 혐의로 뇌물을 수수한 거죠. 용인시장 시절에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징역 7년. 근데 이 사람한테 뇌물을 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준 사람은 징역 3년을 받았습니다. 뭐 요 경우가 똑같이 그 이재명 대표한테 적용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뭐 확정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아마 한 번인가 다른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구조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정찬민을 이재명으로, 그리고 혐의는 제3자 뇌물수수입니다. 그 다음에 준 사람, 이 준 사람이야 뭐 두산건설이니까 두산건설하고 여기에 정찬민 의원한테 뇌물 준 사람 뭐 같고, 두산건설은 아니지만 뭐 이렇게 보면 구조, 혐의 똑같습니다. 액수만 조금씩 다르고. 그렇다면 아마 이런 식의 그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만약에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되면 이런 걸 한번 우리가 가늠을 해볼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어제 우리가 많은 뉴스 속에 그냥 넘어간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두산건설 전 대표가 기소가 됐다. 재판에 넘어갔다. 그럼 이재명은? 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